일반 상대론 얘기를 드디어 처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특수 상대론 할 때도 이제 뉴턴 역학, 뭐 심지어 갈릴레이의 관성의 법칙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지 얘기를 했었고요. 네, 중력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뉴턴 중력부터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나 아니면 대학 일반 물리 교과서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마스 m1, m2인 두 물체가 있고 그 둘 사이에 변위 차이가 r이라는 벡터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 중력의 크기와 방향까지 다 정확히 적을 수 있고, 예. 그래서 거리의 제곱분의 1의 힘의 크기가 반비례하고 G, M1, M2가 분모에 들어가고, 예. 방향은 R햇은 예. R이라는 벡터 방향의 유닛 벡터로 정의를 합니다, 보통. 자, 하지만 이제 저거는 말하자면 F는 MA만 배운 이제 초보자를 위한 버전이고요. 뭐 일반 물리 범위에서도 이미 같은 힘 대신에 포텐셜 개념을 이용을 해서 쓰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각각의 물체의 위치 벡터를 x1, x2라고 부르면 그 둘 차이에 거리의 절대값에 비례하고 역시 G, M1, M2를 분자의 상수로 가지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값은 음수값을 가지는 포텐셜을 상정을 하고요. 그래서 포텐셜을 미분한 게 힘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죠. 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기왕에 포텐셜을 도입을 했으면, 예, 힘 자체보다는, 즉 운동방정식 자체보다는 그 운동방정식을 주는 액션을 기준으로 이론을 전개하는 게 조금 더 물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학기 초에 이제 강의 소개할 때 강조한 것처럼 뭐 이미 뉴턴 시절부터 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심을 품은 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뭐 지구와 태양의 예처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물체가 어떻게 교신을 하는지, 어떻게 힘이 전달이 되는지 좀 자명하지 않아 보였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특수 상대론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 문제를 좀 더 정교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수 상대론에서는 이제 빛보다 빠른 뭐 정보 전달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중력도 예외가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 저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면 시간 딜레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예. 그러면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예. 특수상대론을 배운 관점에서는 이제 이게 시간 딜레이 없이 힘이 전달된다는 게 상대론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인데요. 근데 이미 아인슈타인 선생이 특수상대론을 구축하려고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을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똑같은 종류의 문제, 원격작용 문제가 전자기 쪽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특수상대론을 제대로 완성했다는 거는, 예, 맥스웰 방정식을 로렌스 코비에렌트한 방식으로 다시 적음으로써 그 전자기의 원격작용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중력도 그 전자기가 거쳤던 과정, 비슷한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뭐 별로 천재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고, 그러면 전자기 문제를 푸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전자기 장, 예.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 거기에 해당되는 포텐셜 필드들이었으니까 중력도 비슷한 식으로 뭔가 필드 개념을 도입을 하고 그 필드가 전파되는 속력이 빛의 속력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전자기 방정식은 크게 정성적인 차원에서 구별이 되는 두 가지 방정식으로 분류를 했었죠. 하나는 전자기장이 있을 때 전하에 힘을 가하는 로렌츠 방정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전하 전류 분포가 있을 때 전자기장을 결정해주는 맥스웰 방정식이 있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방정식을 중력에서 적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뉴턴 중력을 벗어나지 말고 그 뉴턴 중력 범위 안에서 로렌츠 방정식이나 맥스웰 방정식을 흉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사실 이것도 이미 아인슈타인 선생 전에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뉴턴 중력을 이제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힘을 기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력의 좀 특이한 성질 중에 하나가 항상 포텐셜의 매스가 붙어 나오니까 자기 자신의 매스는 좀 따로 쓰고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매스들이 중력을 일으키는 그 기업만 삼아서 여기 대문자 파이로 쓴 중력, 그러니까 뉴턴 중력에서의 중력 필드라는 걸 도입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이건 분명히 뉴턴 중력에서 성립하는 식이고 이게 전자기의 로렌츠 방정식이랑 조금 닮은 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맥스웰 방정식 전체에 해당되는 방정식은 뉴턴 중력에서 잘 안 보이지만 적어도 그 맥스웰 방정식의 일부의 제한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쿨룸 포텐셜에 관한 필드 방정식을 중력 버전을 적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그냥 일렉트로스태틱스 정전기학에서 쿨롱 법칙을 미분 방정식 형태로 어떻게 적는지 우리가 알고 있고요. 예, 그거의 중력 버전을 적으면 이렇게 적힙니다. 예, 그러니까 맥스웰 쿨롱 방정식은 이제 보통 이렇게 일렉트릭 차지 덴시티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포텐셜을 이런 식으로 적는데요. 물론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고 뭐 자기장이 있고 하면은 거기에 텀들이 몇 개가 더 생기지만 일렉트로스태틱스만 보면 이게 맞는 식이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중력 버전을 적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U는 매스 덴시티고 파이는 이제 뉴턴의 중력 포텐셜이고요. 자, 여기까지 적어놓으면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정확히 정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은 뉴턴 중력을 기술하는 좋은 방식인데 이건 분명히 특수상대론 배운 입장에서 보면 로렌츠 코베리언스랑 거리가 멀잖아요. 예, 3차원 로테이션 시메트리 정도는 잘 보여주고 있지만 4차원 그러니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트랜스폼 할지는 잘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상대론을 구축을 한다는 거는 지금 방금 적은 뉴턴 중력의 두 방정식, 전자기로 따지면 로렌스랑 맥스웰에 해당되는 그 방정식들을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고 적당히 갈아치워야 되는데 갈아치우는데 요구해야 될 조건이 뭐냐.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을 만들 때면 늘상 하는 일인데요. 일단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방정식은 최소한 특수상대론에서 우리가 강조한 뭐 로렌스 인베리언스라든지 그런 성질들을 놓고 봤을 때 모순이 없고 잘 서로 서로 모순 없이 잘 맞아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 뉴턴 버전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물체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극한에서는 그리고 중력도 뭐 너무 지나치게 세지 않은 범위에서는 뉴턴 방정식도 좋은 근사로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적당히 극한을 취하면 뉴턴 방정식이 되살아나야 돼요. 새로운 방정식에서부터.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그 리밋을 그러니까 어떤 리밋을 얘기하는 거냐? 이제 특수상대론에서 얘기하는 속도가 빛 기준으로 훨씬 작은 거 플러스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보면 좀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저 뉴턴 중력 포텐셜도 빛의 속도 기준으로 작다는 조건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요 위에서 보면 이 U라는 포텐셜 에너지가 매스 곱하기 이 중력 포텐셜 파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매스로 나눈 단위를 파이가 갖게 되고, 예, E는 mc 제곱을 떠올리면 예, 파이의 디멘션은 속도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 절대값 나누기 c 제곱을 어떤 작게 봐야 되는 파라미터로 생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